발효가 됐던 상호 관세가 13시간 만에 유예가 됐습니다. 네. 우리나라를 비롯해서 이제 다수의 국가들에게는 유예가 됐지만 중국에는 오히려 상향이 돼서 이 100%가 넘는 관세를 부과하기로 했어요. 그렇습니다. 중국만 때리기. 그래서 상대적으로 우리를 비롯해서는 좀 기회가 된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미국은 중국 관세를 125%로 올렸습니다. 다른 국가들은 이제 기본 관세가 되는 것인데 국가별 관세 발효 13시간 만에 모든 국가는 90일 유예를 한다. 예. 그러니까 이런 것이 실제로 일어날 수 있을까 생각지도 못한 일이 일어난 겁니다. 철강, 자동차 등 품목별 관세 25%, 기본 관세 10%는 그대로 유지가 되는데 중국이 미국에 보복 관세 조치를 했습니다. 중국이 더 이상 이제 미국에 짓눌리는 그런 국가가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미국은 중국에 125%로 올려버렸습니다. 그러니까 백악관에서는 중국에 대해서 경솔한 보복을 하고 있다. 미국을 때리면 더 세게 받아칠 것이다. 이렇게도 강조를 했습니다. 중국을 제외한 국가들에 대해서는 맞춤형 협상을 지속할 것이다. 그러니까 강온 전략을 중국에는 강, 나머지 국가들은 온 이렇게 이제 적용을 하는 것이죠. 중국은 미국의 125% 관세에 대해서 WTO에 추가 이제 제소를 하면서 더 강대강 대치 국면으로 빠져들고 있습니다. 예. 그 상호 관세 90일 유예 소식에 벌써 이 미국 뉴욕 3대 증시 지수가 폭등을 했습니다. 뭐 특히 이제 애플이나 엔비디아 등 기술주 중심으로 폭등을 했고 우리 증시도 좀 반등 조짐을 보이고 있는데 여러모로 관세 조치 자체가 이 증권 시장 등에서는 불안 요인이 아니었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죠. 그런 이유가 바로 이제 인플레라든지 또 경기 둔화 이런 것에 이제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인데 트럼프 대통령 스스로가 알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트럼프 대통령이 발언했습니다. 상호 관세 유예, 사람들이 겁먹고 불안하니까 이렇게 유예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뉴욕 증시의 3대 지수 S&P 500 또 나스닥까지 폭등을 했고요. 다우지수는 7% 이상 폭등을 했습니다. 국제 금값, 그러니까 유동성이 문제가 되니까 금을 내다 팔다 보니까 금값까지도 내려가는데 이렇게 이제 90일 유예가 되니까 금값도 2%대 올라갔고요. 재무장관, 베센트 재무장관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거요, 처음부터 계획된 전략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관세 협상에 직접 참여하고 있습니다. 라는 이야기를 내놓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 이거 좌충우돌하는 거 아니라 미리 계획된 점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예. 그 우리로서는 일단 90일 정도 시간을 번 셈입니다. 이제 석 달 정도가 될 것 같은데요. 지금 정인규 통상교섭본부장이 미국을 방문 중이고 USTR 등 관계자 만나고 있습니다. 이 지금 90일 유예 조치가 향후 우리 협상에서는 좀 어떤 식으로 작용하게 될까요? 그렇죠. 우리에게는 상당히 레버리지가 될 겁니다. 어떤 이야기가 나오냐면 정인규 통상교섭본부장이 미국에서 보내는 시간이 더 많아질 것이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데 한덕수 권한대행은 트럼프 또 미국 대통령과 첫 28분 통화를 했죠. 이거에 대해서도 트럼프 대통령이 뭐 뷰티풀 잉글리시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할 정도인데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이후에 첫 정상 간의 통화가 된 겁니다. 당선인 시절에 동화된 걸 제외하고요. 한미 상호 간의 윈윈 경제 분야에서 장관급 협의를 지속하자 이렇게 또 이야기가 되고 상당히 내용 자체는 좋았습니다. 총리실은 미국과의 협상, 관세율 조정이 최우선 목표다. 방미하고 있는 이제 통상교섭본부장의 협상에 이 관련 내용들이 이제 포함될 건데 미국 무역대표부 대표와의 면담도 여러 차례 했습니다. 근데 조금 더 진전이 있을 가능성이 상당히 있습니다. 통상본부장은 단계별 접근으로 원만한 협의를 이끌 것이다. 왜? 우리가 이제 무기를 가져가는 겁니다. 어떤 무기? 트럼프 대통령이 좋아하고 반기는 조선, LNG를 가져갑니다. 그래서 협상 테이블에 올려놓고 협의를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니까요. 기대하건대 좀 좋은 진전이 이루어지면 좋겠습니다. 예. 그 사실 트럼프의 관세 정책을 보면은 이게 국가 간의 정책이라기보다는 사업가의 협상 같은 느낌이 상당히 듭니다. 특히 이제 동맹국에 대해서 처음에는 무역 역조가 오히려 동맹국들과 심하다 보니까 동맹국을 좀 때리는 분위기였는데 이번에 유예를 하면서 특히 한국이나 일본 등 동맹국과의 협상을 먼저 우선시하겠다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참 특이한 점 중에 하나가 적대시하는 국가를 트럼프 대통령이 먼저 협상을 할 것 아닙니다.
그러니까 주로 자유무역협정이라든지 미국과의 경제관계가 더 긴밀한 국가를 먼저 하는 거죠. 왜? 협상의 여지를 더 많이 줄 수 있으니까. 그래서 미국은 국가별 맞춤형 협상을 하는데 한일 등 동맹국을 우선으로 논의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비관세 장벽, 미군 주둔 비용 등 비통상 이슈도 논의하는데 이것도 실제로 미국의 USTR은 어떤 식으로 계산해야 되는지 계산식도 다 있습니다. 그래서 한덕수 권한 내용은 미국 관세, 소통과 한미동맹 격상이 일종의 해법이 될 수 있다. 좀 많은 이야기를 통해서 트럼프의 협상의 기술을 완전하게 이해를 해야 네. 좀 더 진전을 가져올 수 있다는 것인데 그래서 미국산 LNG 수입을 확대할 것이다. 무역 불균형을 해소할 것이다.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의 목적은 뭐냐면 상호 관세 유리 중요한 건 아닙니다. 미국에 얼마나 이익을 가져다 줄 수 있느냐가 핵심인 거죠. 그래서 상선, 군함 등 조선업이 중요한 협상 가서가 될 것이다. 안덕헌 산업부 장관은 보복 관세 시 피해 우려가 있기 때문에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이제 협상을 하는 거죠. 보시면 중국이 보복 관세를 냈다가 125% 관세를 지금 두들겨 맞고 있는 겁니다. 예, 우리로서도 좀 뭐 줄 수 있는 건 주되 지켜야 할 건 꼭 지켜가는 그런 좀 협상 마인드가 필요한 상황인 것 같습니다. 자, 일단은 전례 없는 통상 위기가 맞기는 합니다. 해서 우리 기업들을 보호하는 게 가장 우선시 되어야 하는데 일단 수출 기업에 긴급 자금 수혈하면서 대응에 나서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제 우리 기업을 어떻게 특히 올해 또 지원을 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집중적으로 이제 타격이 올 것이기 때문에 자동차, 철강 등 대미 의존도가 높은 업종 수출 타격이 우려되는 거죠. 작년에 대미 수출을 가장 많이 하는 것이 자동차 1위, 2위가 이제 반도체입니다. 수출 피해 기업 지원인데 관세 대응 상담도 해주고 그러니까 이제 문제가 될 만한 관련 현안들부터 상담을 해봅니다. 수출 바우처를 확대하고 재정 지원을 해주는 거죠. 금융 또 세정 지원도 강화하는 건데 수출 바우처도 1,000억 원으로 이제 증액이 됩니다. 위기 대응 특별 대출도 신설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여기서 이제 중요한 내용도 미국 자동차 관세를 대응하기 위해서 정책 금융 또 전기차가 좀 어렵습니다. 왜? 바이든 정부 때는 전기차를 상당히 우선시했습니다만 트럼프 행정부 들어서는 아니거든요. 그런 만큼 전기차 보조금을 확대할 계획인 것이고 반도체 품목의 관세에도 대비해서 반도체 업계의 간담회 일단 뭐가 필요하냐 이 부분부터 파악할 것으로 보입니다. 예,